안녕하세요. 이수정입니다. 저는 현재 사단법인 지역과 문화 세종문화예술협동조합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고요. 2023년 고려대학교에서 숙무의 구성미와 무용미학적 의의라는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취득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제 박사학위 논문인 숙무의 구성미와 무용미학적 의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논문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론에 숙무의 기원과 전개, 숙무의 구성미, 숙무의 무용미학적 의의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숙무의 기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무의 기원은 크게 불교 기원설, 민속무용 기원설, 기반 기원설 이렇게 세 개의 기원설로 나누어집니다. 구체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숙무는 다른 우리 전통춤과는 다르게 기원설에 대해 분명히 하나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설들로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불교 기원설에는 불교 교리적과 불교 문화사적 기원설로 나뉩니다. 그리고 민속무용 기원설에는 황진이 파계설, 동자무설, 구운몽 기원설, 파계승 번뇌설, 가명극 노장춤 유래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반 기원설입니다. 그러면 먼저 불교 기원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교 기원설은 불교 교리적인 기원설과 불교 문화사적 기원설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불교 교리적인 것과 문화사적은 어떻게 다른 거냐? 교리적인 기원설은 숙무라는 자체가 불교적인 철학 사상 의식을 담긴 채로 그것이 이렇게 대중들에게 널리 설파하기 위해 췄던 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 문화사적이라는 것은 불교의 교리나 문화를 포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물론 그 목적도 있긴 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숙무에서 불교적인 색채가 보이네 그 정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와 김치찌개다 와 김치찌개 냄새가 나네 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불교 교리적과 문화사적이 딱 그런 느낌입니다. 숙무 자체를 불교의 오묘한 철학이나 교리를 대중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췄다기보다는 숙무라는 춤에서 보이는 불교적인 색채나 표현들에서 불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봐야 합니다. 그런데 불교 교리적이든 불교 문화사적이든 불교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공통점은 정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속무용 기원설입니다. 민속무용 기원설에는 5개, 좀 상당히 많은 기원설이긴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황진이 파계승 기원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진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조선시대에 꽤 유명한 기생이었죠. 황진이는 양반들의 가면과 허위 등을 깨려고 하는 것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유명한 학자나 양반, 그리고 승려를 유혹하려고 했었고 또 성공하기도 했었습니다. 황진이가 당대에 대단히 유명했던 지족선사를 유혹하는데
승려가 여자에게 유혹이 되면 그 승려는 아마 파괴되겠죠? 그래서 황진이가 숭복 차림으로 춤을 추어서 지족 선사를 파괴시켰는데 이때 황진이가 추었던 춤이 승무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동자무설은 상자승이 스승이 없는 틈을 타서 평상시에 그 스승이 하는 기거범절, 여기서 기거범절이라는 것은 몇 날 며칠 도를 닦는 것을 뜻합니다. 이 모습과 스승의 독경설법 모습을 흉내내는 동작에서 승무가 유래되었다는 설입니다. 다음은 구운몽 기원설입니다. 이 기원설은 과거 김만중의 구운몽 소설을 읽어보셨나요? 혹시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 구운몽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신지몽이나 구운몽이나 이런 몽자류 소설들은 대중들의 어리석고 헛된 욕망에 대해서 꾸짖고 불법에 기이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강합니다. 그런데 구운몽의 성진, 주인공인 성진도 불법을 멀리하고 술과 여자에 빠져서 그 타락에 젖는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딱 눈을 떠보니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진이 이거 꿈인가? 하는데 자신의 머리가 정말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 구운몽에서 팔선녀가 성진이와 놀 때 췄다는 춤, 그 춤에서 승무가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괴승 번뇌설입니다. 이미 파괴한 승려가 오랫동안 불법을 닦다가 파괴했으니 꽤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그 파괴승이 번뇌를 잊으려고 북을 두드리고 추기 시작한 춤이 승무의 기원이라는 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명극의 노장춤 유래설입니다. 노장춤은 불교의 전성기 때 고려의 팔간의 연등회 등에서 파괴승의 타락상과 서민들이 갖는 특수 계층에 대한 소외감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가명극인데요. 승무가 이 노장춤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사실 다른 민속 무용 기원설 중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방 기원설입니다. 우리 전통춤 대부분이 기방에서 기원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승무는 승무라는 이름 자체가 승려의 춤이라는 것인데 기방에서 기원되었다는 것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방 기원설의 문헌적인 기록은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때문에 기방이나 건번에서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승무라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무의 기원설을 정리해보면 불교 기원설, 민속무용 기원설, 기방 기원설 등이 있는데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승무를 불교의 심오한 철학과 교리를 대중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포교하기 위한 집단 의식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승무의 미학적 특징입니다. 승무는 예술 정신적 측면과 예술 기능적 측면, 그리고 예술 상징적 측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무용 미학적 특징을 보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먼저 예술 정신적 측면에서는 정과 동의 조화, 성과 속 융합, 매칭과 풀림의 형상화를 살펴보았고, 예술 기능적 측면에서는 성 속의 습합, 아섭과 내외의 접합, 서정과 서사의 혼효적 무극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술 상징적 측면에서는 감정의 상징과 감정의 형식의 측면으로 승무의 무용 미학적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술 정신적 측면에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과 동의 조화에서 먼저 정중동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지와 움직임의 조화로 봅니다. 한국 춤에서는 움직임만큼이나 정지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움직임보다 고요한 정지의 상태가 한국 춤을 더 한국 춤답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중동은 동 속의 매 순간이 정이며 정의 연속이
동의됩니다. 또한 움직임이 멈춤이고 멈춤이 움직이는 것으로 서양 춤에는 없는 우리 춤만의 미학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양의 발레에는 리듬을 밖으로 이렇게 발산시키는 것으로 화려하고 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만 한국 춤은 오히려 감정을 이렇게 억제하면서 내면화합니다. 그래서 서양 춤은 발가락 부분을 중요시하고 한국 춤은 발 뒤꿈치를 중요시합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발레는 이게 발이면 발레는 이렇게 포인을 해서 발가락이 되면서 이렇게 업을 시키면서 정형화하는 것이 강하고 한국 춤은 반대로 발 뒤꿈치가 이렇게 바닥에 닿으면서 지그시 밟아주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성과 속의 융합이라는 것은 구도의 정신과 민속의 예술로 표현된 것입니다. 승무는 구도의 정신으로 인해 불교적인 색채를 띠고 그것이 예술적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무는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의미의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승무의 내재된 정신은 깨달은 자를 형상하는 불교적 색채가 짙게 깔리면서 예술은 그 성스러운 세계를 향해 다가가는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침과 풀림의 형성화입니다. 여기서 매침은 한이고 풀림은 신명입니다. 한국 문화의 정신적 전통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독특한 정서인 한에 담긴 미학은 한국인의 정서를 표현한 슬픔의 미학입니다. 신명의 개념은 승무에 표현된 종교적 목적의 그 상징 의미보다는 예술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다음으로 예술 기능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실까요? 성 속의 습합. 여기서 습합이라는 것은 스며든다. 그래서 성과 속이 스며든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승무라는 명칭에서부터 불교적인 색채가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겠죠. 불교는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종교이고 이로 인해서 불교 문화가 자연스레 서민의 토속신앙과 합치되어 서민들의 생활이 불교 의식과 접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성과 속의 습합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속과 내외의 접하입니다. 아속이라는 말은 승무는 향악과 당악의 융합으로 향악은 우리 음악이고 당악은 중국에서 넘어온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특징이 전통춤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악과 무용은 역사적으로 그 기원을 함께 하면서 공존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무는 궁중음악과 민간음악의 조화로 이루어집니다. 춤을 추기 전 불교의 그 목탁 소리, 연불장단이 나오고 이후 도두리 및 타령장단으로 궁중음악 구조와 사당패의 탈놀이 또는 산대놀이와 유사하며 마지막 국거리는 민간음악을 바탕으로 둡니다. 또 북장단은 불교의 그 법고와 유사하므로 이 춤은 다양한 아속의 융합체로서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과 서사의 혼혈적 무극입니다. 여기서 무극이라는 것은 춤극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극이면 서사 중심이 되는 것이므로 영화, 소설, 수필을 보면 그 이야기의 내러티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승무는 이야기와 그 내면의 서정적인 감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무는 서정과 서사가 교묘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하나의 춤극을 이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승무의 서사적인 면은 구도자의 인간적 갈등과 번뇌를 이야기의 플롯으로 구성을 합니다. 승무에서는 서사를 통해 종교적인 신념, 속세의 미련 등 그 심오한 주제와 이야기를 펼치며 이야기의 전개와 해결을 통해
갈등과 변화가 표현됩니다. 다음으로 예술 상징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예술에서 특히 그 무용에서의 상징적 표현, 상징적 미학을 얘기할 때는 무용 이론가 수잔 랭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 연구에 따르면 숙무의 움직임은 하나하나의 동작이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는 그 불교에서 부처의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감정이 숙무 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상징적 표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풀어서 말하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기존의 그 춤의 연구들을 보면 이 춤은 무슨 동작이고 무슨 동작이다 라고 동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숙무는 동작의 설명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숙무 전체의 이러이러한 동작들이 어떻게 예술적인 상징을 드러내고 있는지가 제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숙무는 구도자의 감정을 상징화하고 그 상징화된 감정이 숙무에서 일괄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도자의 살아있는 생명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살아있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무의 무용미학은 정신, 기능 이 모두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상징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별 5개 특급 강조입니다. 지금까지 숙무의 기원과 무용미학적인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럼 이제 숙무의 구성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숙무의 구성적 특징에서 아름다움을 어떻게 발견하는 것인가? 먼저 숙무의 구성에는 의상과 장신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음악과 동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숙무의 무구를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영상 이렇게 해놓은 거 보셨을까요? 그 긴 소매자락이 있는 장삼인데 그 장삼이 혹시 무슨 색이던가요? 맞습니다. 장삼은 대체적으로 백색 장삼을 많이 입죠. 그러나 호남류 숙무는 검은 장삼을 입기도 하는데 숙무 의상은 유파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붉은 가사와 고가를 쓰는 것은 유파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숙무의 복식은 불가의 승복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반드시 승복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승복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숙무를 추는 예인들의 미적 감각을 통해서 재창조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숙무의 음악에는 사면육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통춤에 쓰이는 음악이 사면육각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무에서의 음악은 숙무의 춤 동작을 유기적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이고 해설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면육각의 악기 구성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피리, 장구, 대금, 해금, 부. 5개네요. 왜냐하면 피리가 2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숙무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숙무의 무용미학적인 특징을 설명드렸는데 생각나시죠? 생각이 안 나신다고요? 생각이 안 나시면 잠시 멈추고 앞으로 돌렸다가 다시 오실까요? 예술 정신적 측면, 기능적 측면, 상징적 측면이 있다고 했었죠? 특히 이 상징적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상징적 측면에서는 춤을 추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이 살아있는 형식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화면에 무보를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을 밖으로 나타내는 개방적인 동작소들인데요. 평사이, 좌우치기, 펴는 사이, 팔을 올리는 사이 이렇게 4개의 춤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장삼은 다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과 고깔은 살짝 이렇게 아래나 안으로 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동작소들에서 우리는 상반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불장단에 맞춰 아주 무겁게 춤을 추어 형상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번뇌와 업을 머리, 어깨, 등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인간의 삶을 연불장단의 춤 사이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감정을 안으로 집어넣는 폐쇄적인 동작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춤 사이로는 얹은 사이, 어르는 사이, 비켜든 사이, 발 굽히는 사이로 팔 동작이 모두 아래 또는 안으로, 또 하체는 굴신을 하며 아래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굴신은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고깔도 아래로 향하고 있고 몸도 안으로 안아주는 듯 표현되어 팔, 다리, 몸, 머리 모두 아래 또는 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작들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폐쇄적인 동작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 폐쇄적인 동작 안으로 넣어졌던 동작들이 동시에 개방적인 동작을 열기 위한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평온과 소박입니다. 평온은 동요하지 않은 고요한 마음의 상태에 그 깊은 명상의 경계에서 마음의 집착과 갈등이 해소되었을 때 오는 정신적 충만감으로 신명과 짝을 이루는 한국적 미의식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무동작 사이, 멈추는 사이, 모으는 사이입니다. 무동작 사이는 뚜렷한 동작이 없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정지된 상태의 사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는 보통 동작과 동작 사이에서 감정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동, 중, 동의 정에 속하며 멈춰 있지만 정지가 아니라 다음 동작으로 이렇게 연결되기 위한 살아있는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승무의 연불장단에 느껴지는 장중함 속의 고요함은 불가의 참선에 느껴지는 평온의 신명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몰입과 즉흥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디딤 사이, 뿌리는 사이, 찍는 사이, 팔 돌리는 사이입니다. 몰입은 숙무에서 신명풀이적 카타르시스로 작용되는 또 하나의 원리가 됩니다. 장단에서 점점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그 고조된 분위기를 연출할 때 춤추는 이와 또 보는 이 모두를 몰입을 통한 신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흥적인 춤사위와 북장단을 통한 그 신명풀이의 감정 카타르시스를 절정까지 치닫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방과 정화입니다. 주된 춤사위는 모으는 사이, 어르는 사이, 발 굽히는 사이, 평사위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동작소 중에 편흥사위와 지금의 평사위는 이렇게 양팔을 올리는 동작이 같습니다. 그러나 해방과 정화에서 평사위는 아래를 향하는 편흥사위하고는 다르게 몸과 고깔이 이렇게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요. 아래를 보는 편흥사위가 마치 이렇게 짐을 지고 있는 듯한 것에 비해 평사위는 반드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마음이 평안해 보입니다. 한국춤은 인간적인 한과 슬픔을 풀어서 그 환희로 전환시키는 삶의 정신이 있는데 승무에서도 이것이 예술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승무에서 표현된 춤사위와 북장단을 통하여 우리는 이 억눌려 있던 내면의 감정이 분출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출된 감정을 통해서 답답한 환경에서 잠시나마 빠져나온 듯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북소리와 함께 감정의 요동이 표출됨으로써 그 뿜어져 나오는 해방감, 이 해방감을 느끼며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뒤 감정의 정화를 이루게 하여
우리는 승무를 한국 전통춤의 정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박사학위 논문인 승무의 무형미학적인 의의와 구성적 특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승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강좌를 계기로 여러분들이 우리 전통춤과 승무에 대해 보다 친밀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